분이 들어오시면 네, 10분이 들어오시면 선생님 소개와 함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네, 좋습니다. 네네네. 네, 참가자 한 분만. 또 모르시는 분 또 인사도 나누시고. 네, 소리결의 이은규 선생님 듣습니다. 아, 저는 압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문치 선생님도 오셨네. 어디 가시는 중이신 것 같은데? 운전하고 계시는구나. 네. 역시 바쁘신 이문치 선생님. 챙겨올 걸. 내가 챙길 거야. 놔두세요. 조춘현 선생님?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나갔는데? 어? 이게 누구야? 인사하는 딸내미? 딸님이 같이 생겼죠? 예. 우리 소리결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세요? 아, 반갑습니다. 10분 됐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뵀을 거예요. 제가 예. 어떻게 나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사회 보시는 분이 튕겨져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어떡합니까?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2021년 나라폭물꽃 대중강좌 세 번째 강의고요. 예, 주최 사단법인 나라폭물꽃 부설 풍물꽃 미학연구소 준비위원회에서 이윤선 선생님을 모시고 울림이란 무엇인가 대동의 공명론이라는 강의를 우리 나라폭물꽃 회원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선생님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친근한 것부터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은 진도 출신으로 진도 북놀이도 한참 연행을 하시면서 소리와 판소리와 춤과 뭐 반주나 여러 가지 우리 문화에 대해서 연행을 많이 하셨고 현재 문화재청의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계시고요. 한국민속학술단체 연합회 회장님으로도 계셨고 유튜브의 얼씨구 TV의 헌한 이 박사님으로 아주 이렇게 유명세를 타고 계시고 정말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눌 내용을 많이 갖추신 이윤선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울림이란 무엇인가 대동의 공명론을 함께 들어보는데요. 운영 진행 상황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애초 약속을 한 대로 1시간 정도 강의를 진행을 하고 오늘 내용이 좀 많아서 1시간을 강의를 하고 10분에서 20분 정도 질문과 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실 내용이 많아가지고 조금 더 늘어나서 의미 있는 이야기가 더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선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하여튼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경의를 표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한 1000만 정도 된다고 알고 있고요. 1000만. 이제 마을 사람들 다 포함하는 거죠. 풍물 모든 그 인구를. 그리고 적어도 한 40년, 30년에서 40년 정도씩 경력을 갖고 계시는 분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뭐 지금 섭외가 그렇게 됐고 제가 이야기를 뭐 하자고 그렇게 얘기가 된 마당에서 뭐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나라풍물꽃 대중강좌 제목은 그렇게 저한테 주어졌고
전환기의 풍물꽃, 풍물꽃이 변화하는 이 시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적응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 주제가 상당히 와 닿았습니다. 이따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풍물꽃이 변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좀 제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은 사실은 풍물꽃이 여태까지 많이 변해 왔는데 지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착화되어 있고 정체되어 있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뒷부분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제 제목은 울림이란 무엇인가, 대동의 공명론 뭐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조금 유식한 척 보이려고 뭐 이렇게 정한 측면도 있고, 울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울림의 그 본원이라고나 할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지금 제목을 뽑은 겁니다. 우리가 울린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이제 울리는 분들이죠. 그 울림이 한자로 바꿔서 얘기를 하면 공명입니다. 공명. 우리가 무엇에 공명한다 할 때 공명이 울림이죠. 근데 그 공명을 울림 혹은 마둘림, 서로 마주보고 울리니까 마둘림 또 더불어 울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풍장구슬을 치고 마을에 뭐 매구슬을 하고 해도 악기를 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굿을 울린다라고 합니다. 그 왜 울리는가? 또 무엇을 울리는가? 어떻게 울리는가?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양해를 구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가 제 집이거든요. 집이고 제 이제 홀인데 난방을 못하기 때문에 난방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가난해서 너무 춥습니다. 춥고 그래서 옷을 막 껴입었어요. 껴입고 이제 칠판을 뒤에다 놓기 위해서 지금 제 홀에서 지금 하는 건데, 그래서 번거지 모자를 쓰고 뭐 이렇게 차리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울린다라고 할 때 이제 새가 울잖아요. 새가. 그럼 새가 노래를 하는 겁니까? 우는 겁니까? 새가 운다. 새가 노래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주로 이제 새가 노래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는 주로 새가 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우는 것이 우리가 crying이고 서양에서 singing을 얘기하는 것인가? 전적으로 이렇게 이퀄 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가 운다라고 했을 때 그를 crying이라고 하는 단순히 그 개념으로만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제 그것을 저는 질 들레주하고 펠릭스 가타리가 천개의 고원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제 리토르넬로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리토르넬로가 수컷 굴뚝새가 자기의 영토를 가지고 영토 내에서 그 지적임을 통해서 자기의 영토를 확보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마치 우리가 마을에서 농악을 해서 그 옷땅산부터 아랫땅산 갯땅까지 해서 쭉 이렇게 그 마을의 공간을 우리가 설정하는 것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리토르넬로인데 수컷 이 굴뚝새가 집을 심지어는 12개까지 짓습니다. 그래서 암컷을 이제 유인을 하는 그런 것인데 그때 끊임없이 이제 노래를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새가 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뒤쪽에 가서 이제 이 문제는 다시 풀어보기로 하고 이 울림의 요체, 농악, 여러분들이 이제 풍물이라고 부르시죠. 그 농악에 대해서 한번 먼저 점검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악이라고 하는 말이 언제부터 쓰였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자료들을 좀 추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흔히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제 때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풍물이 격화되었고 그때부터 농악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들 이제 알려져 있고 그것이 우리가 농악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정병호의 농악에서도 그 주장을 했고 또 김원선 선생의 풍물꽃에서 사물놀이까지라고 하는 책에서도 주장을 했고 그 뒤로는 이제 아마 다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만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날 그 농악에 대한 그 어떤 그 부정적인 견해들이 대두가 오래전부터 됐었죠. 그래서 농악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이 울림이라고 하는 측면하고 연결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남도 문화재 위원으로 계시던 김희태 의원이 이제 저한테 주신 자료인데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장흥 사람 안유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1580년 사람인데 1657년에 돌아가셔요. 근데 이 양반이 유두관농악이라고 하는 시를 씁니다. 이게 남파유고에 실린 책인데 시인데 그러면 이때 벌써 농악이라고 하는 용어가 쓰였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1500년대. 그 다음에 1800년도 후반, 적어도 1910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도 석정 이정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 제목이 농악입니다. 농악이라고 하는 시를 쓰거든요. 시간 관계상 그 내용들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천 황현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잘 아시죠. 이 농악들 전공하시니까 이 매천 야록에 보면 향촌에서 여름철에 농사꾼들이 징과 쇠를 치면서 논을 맺다. 이를 농악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매천 야록에. 매천 황현도 191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1855년에 태어나셔서 그러니까 상당히 그 이른 시기에 농악이라고 하는 것을 이거 이제 두레농악이에요. 두레농악인데 이렇게 쓰셨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충청도 유생 최덕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양반은 1874년생이에요. 1929년에 돌아가셨는데 가보기사라고 하는 그 향촌 일기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쓰신. 거기에 보면 밤 삼경에 마을 사람들이 크게 움직여 농악을 치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나와요. 모두 쇠몽동이 한 개를 들고서 가라감으로 가서 그러니까 동학분들이 지금 모이는 지금 장면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이 농악이라고 하는 맥락을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또 김제 출신의 석정 이정지 금방 이제 이게 연석 산방 미정시고라고 하는 시인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1914년에 고성 사람 이교문의 시에도 그것이 나옵니다. 이제 매천 황현의 이제 글을 보면은 곡소리 둥둥 징소리 꽝꽝 장구는 동당동당 각은 띠띠 깃발은 펄럭펄럭 춤은 사뿐사뿐 짐승 얼굴은 사납고 호랑이 모자 드높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풍물 마당갈비 하는 이 광경이 그대로 매천 황현의 매천집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죠. 이 해석도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날 우리가 행하고 있는 마당발비, 매굿이라고 하는 요 맥락이 지금 쭉 다 들어 있고요. 또 오행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여러 지역을 돌거든요. 여러 지역을 도는데 신안의 지도라든가 여수라든가 뭐 전국을 돌면서 이 군수를 하고 할 때 여수에서 여수 군수를 할 때 쓰는 총세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혁이 울리는 소리가 금혁은 쇠붙이하고 가죽붙이니까 지금 쇠북장구죠.
새 징장구 북이죠. 또 산문관에서 뇌성처럼 들려 동부는 필출기를 세우고 서부는 두복기를 세운 채 징북 나와를 두드리고 부는 소리 절풍과 전립을 돌리는 모습, 이게 상모까지 다 나오죠. 예. 그래서 이때가 1899년입니다. 1900년 전이에요. 여수 군수 때 여수 농민들이 마당발비를 하고 있는 장면을 읊은 장면. 예,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 잘 아시는 보천교입니다. 우리 인구의 3분의 1이 보천교 신자였다라고 할 정도로 그 세를 강하게 가지고 있던 종교가 보천교였죠. 근데 이 보천교가 농악을 의례음악으로 예약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연구하신 분들은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이제 양옥경 선생의 글에서 제가 이제 인용을 좀 해봤는데 보천교가 농악을 의례음악, 그러니까 교회로 얘기하면 찬송가죠. 의례음악이죠. 그 농악을 의례음악, 꼭 예약으로 삼았다. 그리고 전국의 농악인들을 총 결집해 가지고 큰 농악판을 벌입니다. 1930년대인데 이때 이제 천자라고 했죠. 천자, 주천자. 그래서 차천자, 차경석이 이제 차경석을 천자라고 했는데 차경석이 가운데 이렇게 딱 앉아 있고 수많은 전국에서 모인 농악대들이 화려한 복색으로 차려입은 여러 무리의 농악대, 그다음에 현란한 진법과 율동, 이게 진법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연주를 보이면서 서로 경합을 벌리는 농악의 진법, 악기의 겨루기, 그다음에 천운을 돌리기 위해서 12발 상모 노름을 했다. 그다음에 도둑제비를 했다. 이런 전부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다음에 이제 성남 역사 혹은 성남 일기라고 해서 박문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기록해 놓은 자기 일기예요. 일기인데 여기에 보면 가보년 정월 자기 나이가 16세인데 이때 저녁을 먹은 후에 여러 마을에서 징소리며 나팔소리, 고함소리가 천지에 뒤끌더니 군중들이 우리 마을 앞길로 몰려오며 거부군수 탐관오리 조병갑을 죽인다고 하는 민요가 일어났다. 밀란이 일어났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징소리, 나팔소리 이런 것들이 전부 농악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장흥 동학과 관련해서 용산 농민군 백좌인의 후손이 증언한 증언록입니다. 증언록에 나오는 것인데 동학군이 움직이고 하려면 징을 치고 포섭을 하고 모임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자기 할아버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농악을 올리면 힘이 좋고 하니까 징세 역할을 많이 하셨다고 하고요. 징을 치고 다녔고 이분이 이제 상세 역할을 많이 하셨던 모양이에요. 자, 다음에 이제 5월 농악입니다. 이게 지금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주연이 동생하고 우남일 회장 전대농악반에서 이제 수고를 해가지고 제가 가서 토론도 하고 이제 했었는데 5.18의 본격적인 시작을 5월 14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전남대 농악반이 사실상 5.18 시위대를 견인하거든요. 이끌고. 그거는 쭉 제가 전남일보에 지금 쓰고 있는 칼럼이 지금 7년째 제가 7년째 지금 쓰고 있는데 거기에 5월 농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좀 써놨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감히 5월 농악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다라고 제가 이제 썼는데 이게 전부 김주연이하고 우리 우남일 회장하고 이분들의 이제 역할들을 제가 체록을 해서 얘기를 듣고 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1960년에서 1973년까지 광주 농고하고 전남대 농대에서 농학을 가르쳤던 이주환이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주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우 주목할 만한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황석영이니 김지한이 뭐 등등 많은 그 사람들이 해남에 이때 몰려와 있었습니다. 해남에. 그 해남에서 행하던 여러 가지 연극이며 마당극이며 또 풍물이며 하는 이 맥락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살폈는데 시간이 벌써 10분을 써버렸네. 시간이 상당히 빠르네요. 시간을 어디 좀 묶어놓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농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추적해 볼 수 있는 맥락들을 여러분과 관계되는 것들 속에서 제가 찾아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농학의 그러면 농학이 도대체 뭐냐? 농학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마을 굿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당산굿이니 당굿이니 또는 성황제니 여제니 기우제니 하는 것들이 전부 농학하고 사실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기본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기록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매천 황현의 기록이라든가 두레풍장입니다. 두레풍장을 지금은 들노래니 뭐 어쩌니 해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 사실은 두레풍장과 농학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무안농학의 이제 사례를 제가 한번 연구해서 이것도 제가 칼럼으로 쓰고 지금은 제가 논문을 안 쓰니까. 그런데 무안농학에서는 잡색의 양반이 무엇을 들은지 아십니까? 살보를 듭니다. 살보. 살보는 우리 농사법을 가르쳐 줬다라고 하는 신농시 있잖아요. 신농시. 신농시가 논두럭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별로 이름이 많이 좀씩 달라요. 다른데 논두럭을 이렇게 투고 맞고 하는 것이 살보입니다. 이렇게 길게 생겨가지고 끝털이 아시죠? 살보. 그 살보를 잡색 양반이 여기서는 듭니다. 그리고 들노래하고 그러니까 논에서 노는 풍장이 노래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초에 이 마을 사람들이 당산굿을 치고 그 다음에 마을에 집돌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모내기로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농악대 선두에는 누가 서느냐? 단골이 섭니다. 단골. 무당이 앞에서 농악대를 이끌고 가면서 그 다음에 마당으로 들어서면 우리가 이제 성주풀이도 하고 뭐 성죽도 하잖아요. 비나리를. 이거는 전부 무당 몫입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서 거둬들이는 곡식이라든가 이것은 무당이 가져갑니다. 이런 구조로 무안농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참고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당산굿이니 당굿이니 또 성황굿이니 여제하고 기우제도 사실은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두레풍장하고 구분되어 있지 않다. 같은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래희라고 하는 겁니다. 손태도 선생 등이 이제 많이 주장하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 잡색으로 이제 이렇게 좀 바꿔져 있는 대포수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탈을 쓰고 나오는 잡색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지방 관아에서 예를 들면 나주가 목이었잖아요. 나주 관아 소속의 음악인들이 거기서 음악을 연행을 하다가 이제 정초에 그 궁중처럼 나래희를 합니다. 나래희. 나래희는 여러분들 아시죠? 그 나래희를 하고 그 목에서의 행사가 끝나면 어디로 가느냐? 나주 시내로 나갑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그거를 돌아다니면서 이거를 건립을 합니다. 건립을. 그래서 이 나래희도 농학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했던 군사훈련입니다. 군사훈련하고 농학이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진법이라든가 징수를 가지고 점고한다든가 점고라든가 뭐 치배라고 한다든가 치배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제비에서 온 말이죠. 제비에서 온 말인데 제비가 이 군사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치배라고 하는 말로 치환이 됐고
지금 이것이 이제 군사적 성격이 강화되다 보니까 진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근데 사실은 오방진이라든가 뭐 이런 진들은 음양 오행 사상에 의한 무속적인 경향이 원래 토대입니다. 원래 토대고 그게 더 강해요. 근데 이것이 군사 훈련의 지인을 형성하는 것으로 지금은 치환되어 있죠. 그러면서 제비라든가 뭐 이런 말 용어들이 치배라고 하는 걸로 거의 지금 통일되어 있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치배로 통일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무당을 지무라고 이렇게 통일해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전부 지무라고 불러서는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유랑연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래서 이제 중매군이 뭐 건립회들이 많죠. 남사당, 그래서 여사당까지 가죠. 풍각쟁이, 그다음에 각설이까지 이게 포함이 됩니다. 이제 절에서 이제 감노탱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밑에 감노탱 밑에 수많은 그림들이 그려져 있잖아요. 뭐 줄타기도 하고, 이 맥락들이 뭐 살판이니 뭐 번안이 이거 전부 농악으로 들어와서 남사당이네 뭐 원에 해서 안성의 남사당이 유명하잖아요. 그것이 농악으로 전부 흡수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묵격입니다. 묵격. 이게 전라도에서는 단골이라고 하는 이 묵격의 여자는 무당이고 남자는 격이라고 하죠. 묵격이라고 하죠. 이 맥락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초에 행하는 것은 고대 사회로 올라갈수록 비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후하고 이것이 이제 단오까지 성황제까지 이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저 남쪽 나라들처럼 우리가 산모작이니 우리 이제 나락만 2번을 하는 것을 기작이라고 하잖아. 이 기작? 근데 우리는 1기작밖에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락 보리를 번갈아서 하는 걸 모작이라고 하는데 이 모작을 포도시 하면서도 만약에 한 번 농사가 어긋나 버리면 우리가 전부 굶어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봄가뭄이니 뭐 보릿고개니 하는 것들을 뭐 상당히 회자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농사에 엄청난 신경을 써야 되고 이제 이 양법이 조선 중후기로 이제에서 퍼지니까 조선 중기 전기로 올라가면 이 양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직파 시대거든요. 그럼 그때는 지금 하고 있던 두레풍장이라든가 혹은 지금 하고 있는 마당발비의 형태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이때는. 이때 이제 비가 엄청나게 중요했는데 비가 안 오면 굶어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비하고 엄청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어쨌든 그래서 당산굿에서부터 이 묵격까지를 농악의 기원에 포섭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오늘날 농악의 어떤 형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외에 이제 놀이별, 악기별, 그다음에 지인 구성 이런 편성들이 지역적으로 분화되기도 하고 다양화되죠. 그 어느 지역은 뭐 콩등지기, 뭐 도둑잡이, 고사리 꺾기, 뭐 지역마다 많은 이 구성들이 있잖아요. 편성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재구성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이 마당발비의 저는 이 프랙탈이라고 하는데 프랙탈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핀스키 기하학 프랙탈이 계속 공간과 시간을 확장해 가는 것이에요. 예를 들게요. 그러면 이제 집돌이에서는 문꽃, 샘꽃, 조항꽃, 성주꽃, 철룡꽃, 터죽꽃, 측신꽃, 외양가꽃, 그다음에 마당꽃, 한마당에서 이제 모여서 놀잖아요. 이제 이것이 영신, 오신, 송신이라고 하는 의례 구조하고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이거는 모든 종교 어떤 의례든 이 구조는 다 똑같아요. 이 메커니즘은.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알고리즘인데 이것이 이제 분화돼서 나타나는 것일 뿐이에요. 이것이 이제 마을 구조로 가면 마을에 들땅산, 날땅산의 서사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게 들땅산, 날땅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고을로 가면은 현, 군, 목으로 올라가고 이게 이제 나락굿까지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재작년, 작년 아니다 언제 이거 만들었죠? 여튼 나락굿을 만드셔 가지고 만북 울림도 하셨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이제 샘굿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 전부 뿌리 찾아서 뭐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전부 이것이 확장된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나락굿은 시줄과 날줄, 그래서 하늘은 원구단이고 땅은 사직단이죠. 그렇게 해서
시간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대사로 5악 5개의 산에다가 왕이 직접 제사를 지내고 중사 3해에다가 이제 양양의 동해신묘라든가 황해 풍천의 서해신사라든가 이건 이북이죠 지금. 그 다음에 지금 나주 지금은 영암인데 나주 남포의 남해묘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라의 권역을 설정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시간과 공간을 나라에서 사실은 조정하는 겁니다. 제어하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을. 뭐 시간이 없으니까 뭐 이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농악이라고 하는 것을 이 농자가 말입니다. 이 농자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농업, 농사로 너무 축소시켜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한 것은 아닌가. 농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농은 살림 그 자체입니다. 땅 그 자체예요. 하늘 그 자체고. 그래서 이 농악이라고 하니까 뭐 벼농사 해가지고 농사 짓는 뭐 이런 두레농악 정도로 축소시켜 버렸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정초의 마당갈비 지신 밖에서부터 두레농악, 그다음에 연말까지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구성된 것이 농악입니다. 이 농자 자체가 그렇게 생겨 있어요. 그래서 땅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농사의 효용만을 따지기 때문에 이게 농업으로 이렇게 축소시켜 버리면 지금 땅을 수탈하는 농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농업은 거의 대부분이 땅을 거의 수탈하는 농업입니다. 그 다음에 소농, 가족농을 죽이는 농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농사에만 이것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조에 다 그렇게 적용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농악이라고 하는 이 풍물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제 마지막에 제가 울림 공명을 얘기할 텐데 그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마을 둔벙이나 논 둔벙 같은데 필요 없으니까 다 메꿔 버렸잖아요. 마을 둔벙 공유주니까 메꿔 갖고 마을 회관에 마당으로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거기에서 그 마을을 정화하는 여러 가지 둔벙이 가지고 있는 그 하찮은 습지고 뭐 갯벌이고 마을습이고 하는 이런 것들 우리가 별로 의미 부여하지 않고 다 메꾸고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인류가 지금 맞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문제들이 지금 양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찮은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그러니까 효용만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능만을 따지기 때문에 농악 그러면 농사에 관련된 거, 뭐 마당발비에 관련된 거 이렇게 그 기능이나 효용만을 따졌기 때문에 그 총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총체성 속에 있는 그 하찮고 의미 없어 보이는 이 갯벌이라든가 습지라든가 늪이라든가 둔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 것이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 것이죠.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그래서 이 농악을 얘기할 때 농의 그 살림의 존엄 그 다음에 땅과 하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농악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첩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시간이 되고 간다요. 시간이 너무 빠르네. 시간을 전부 좀 정지를 시켜 놓으세요. 이 시계를 좀 묶어버려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의 농악의 이 울림의 아우라들을 좀 보겠습니다. 아이고 날이 추워갖고요. 이제 지역별로는 아까 이제 이 재구성된 농악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산 김주군이라든가 기산 김주군이 우리 풍속에 다양한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그려놨어요. 그 이전에는 단원 김홍도, 그 다음에 신윤복이 이 사람들이 아주 세세한 것들까지 그림들을 다 그려놨는데
만약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그 연행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농악이 만약에 100년 전에 200년 전에 그렇게 존재했다면 왜 신윤복이나 김홍도가 그걸 안 그렸겠어요? 거기 나오는 그림은 중매고 하나뿐이에요. 새 들고 가는 무동 데리고 새 치고 가는 그 그림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뿌리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재구성되면서 오늘날의 농악으로 재편성된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의 농악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농악을 여러분들은 아주 고정된 형태로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끊임없이 변해 오던 것을 여러분들이 사실은 고정시켜버린 거예요. 여기다가 더 변해야 되는데 지금 변하지. 이 제목이 뭐였더라? 우리 제목이 풍물꽃이 변화하는 이 시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적응할 것인가. 지금 풍물꽃이 변화하지 않고 있어요. 변해 왔는데 지금 고정돼 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경기농악, 웃다리농악, 또 충청농악, 뭐 중매군이 남사당인의 영향들을 많이 받았죠. 호남농악은 좌도니 우도니 또 영무장농악이니 보청교 농악을 포함합니다. 저는 우리 양옥경 선생하고 뭐 몇 분이 이 연구를 했는데, 이 농악의 역사에서 보청교의 맥락은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연구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상농악이니 영남농악이니 관동농악, 관서농악, 뭐 동북농악,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지역마다 재편되면서 그런 구성들을 가져간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그 관심들을 갖고 지금 추적들을 하고 있는데, 연구가 지금 요즘 내가 연구를 안 하는 입장이라 연구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동학의 제2부대라고 하는 것들을 상당히 주목하는 사람들이 지금 늘고 있어요. 그래서 동학 우리 5.18 5월 농악처럼 앞에서 그 동학의 패들을 이끌었던 것은 풍물 패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아까 제가 간단한 몇 가지만 예를 들었는데 그것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보천교 상당히 주목해야 되고, 남사당은 뭐 우리가 익히 지금 주목을 해 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남사당이나 이 가지고 있는 빛과 그늘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문화재로 지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얘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무동들이 가지고 있는 빛과 어둠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맥락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것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만약에 좀 이따 얘기할 텐데 국풍 80일 우리가 전부 도울마다 전부 풍물패들 나갔잖아요. 일제강점기에는 나주농악이니 무엇인 지금 사진들이 다 남아 있어요. 일제강점기에 대동아 전쟁 승리 기념 뭐 무슨 잔치 해가지고 다 풍물패들이 동원됐어요. 지금 뭐 한천농악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서 남도에서 제일 먼저 문화재로 지정된 그런 부분들을, 빛과 어둠들을 우리가 같이 봐줘야 되는데, 그냥 이걸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라고 선한 입장에서, 포지티브적 입장에서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풍물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분들을 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뭐 계속 얘기하자는 뜻이 아니라, 농악이라고 하는 이 농악이라고 하는 이 구성이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또 이제 5월 농악 뭐 이렇게 이어지고요. 아따, 이거 진짜 시간 빠르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을 한 30분 내에, 안 되겠구나, 40분, 10분 내에 맺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대동의 공명 이렇게 이제 울림은 농악을 우리가 울린다라고 하니까 그 울림에서 왔고, 그걸 이제 무엇을 위해서 울리느냐, 이제 대동을 위해서 울리는 것이죠. 그럼 대동이 뭐냐? 사전을 찾아보면은 큰 세력이 합동함, 뭐 대동 단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거의 공산주의적인 발상이죠. 그 대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 농악에서 얘기하는 대동은 그런 대동이 전혀 아닙니다.
사전적 풀이 중에 하나가 온 세상이 번영하여 화평하게 됨. 이게 대동의 뜻 중에 하나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차이는 있어도 대체로 같음, 뭐 이런 뜻이에요. 자, 크고 작은 것들을 그냥 한 번에 뭉뚱그려 갖고 하나로 만들어 온 것. 키가 큰 놈은 대가리 잘라불고, 예? 키가 적은 놈은 뭐 다리를 그냥 일세불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 우리가 이제 장단을 한번 봐볼까요? 장단이라고 하는, 농학에서도 장단이라고 뭐 이 지잉의 점수를 가지고도 얘기하고, 이 바운더리, 리듬의 바운더리를 우리가 장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국악 전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장단이 무엇입니까? 길장과 짧을 단위예요. 이게 본래 음악 용어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 땅, 우리 조상들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땅이죠. 그러면 장단이라고 하는 게 뭐냐? 긴 것과 짧은 것을 대칭으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몰이라든가 특히 농악의 혼소박 장단들이 이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면 손가락이 3개짜리하고 2개짜리를 보탰는데 이것이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대칭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장단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3개하고 2개가 3개의 리듬과 2개의 리듬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장단이라고 하는 개념 하에서는 이게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장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뭐 엄몰이라든가 특히 길굿장단, 옛날 길굿장단들은 전부 이 혼소박 장단으로 되어 있죠. 이거를 이제 확대해서 철학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예를 들면 낮과 밤이 대칭 구조입니까? 전혀 대칭적이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 과학적으로 대칭성을 갖고 있습니까? 전혀 대칭적이지 않아요. 전혀 달라요. 응? 그 다음에 긴 것과 짧은 것, 이거 대칭적이지 않죠. 삼조고와 두껍이 대칭적이지 않죠. 해와 달, 해하고 달이 어떻게 대칭입니까? 달은 지구를 도는 작은 위성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해와 달을 우리는 대칭의 구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성경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서 말하는 꽹과리는 뭐예요? 네거티브적인, 부정적인 꽹과리예요. 자, 사무엘 하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검은고를 타며 소구와 꽹과리와 심벌지를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이거는 어떤 뜻이에요? 이건 포지티브적 관점입니다. 이 꽹과리가. 그러니까 농악에서 이 양자를, 이 양면성, 양가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초에 우리가 마당발비를 하면 그거는 포지티브적인 것인가 네거티브적인 것인가, 두 개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은 밟아서 그냥 매장해버리고 매굿, 좋은 것은 또 빌어가지고 가져오게 하는, 이걸 벽사진경이라고 하죠. 결론에서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악을 울리면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생태적으로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벼농사 지을 때 이 멸구 있잖아요. 메루, 멸구가 있는데, 이 멸구는 가서 대게 가서 북창무 들고 가서 치면은 멸구가 배가 터져 죽어버립니다. 멸구가.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신가요? 이때의 농악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때의 농악은 이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농악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풍물이라고 이름하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 양가성의 문제를, 그러니까 5.18의 혁명을 이끌어내기도 하고, 가서 일제강점기 대동아전쟁 때 동원돼 갖고 가서 춤추기도 하고, 이런 양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측면만을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 온 것인데, 우리가 정초에 하는 것을 매굿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매굿.
매구가 이제 매귀에서 온 말이고,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마당발비 지신밟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밟아서 묻어버리는, 정초에 밟아서 묻어버리는 신은 좋은 신이겠습니까? 나쁜 신이겠습니까? 당연히 나쁜 신이겠죠. 나쁜 신을 밟아서 묻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매자를 매장, 막다에서 막이, 매기, 묻다, 장사 지내다, 감추다, 메우다, 채우다. 이제 뭐 땅의 신을 이제 밟아버리는 것이죠. 나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대 시대로 올라갈수록 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단오까지 가는 것이거든요. 이제 성황제 단오까지 가는데, 우리 고대에는 그 나경이라고 하는 의례도 있었어요. 나경. 깨를 홀딱 벗고 가서 비오라고 논밭에 가서 비는 이제 그 의례거든요. 그래서 이제 쟁기를 갈아요. 모른 논에다가 모른 밭에다가 이제 깨를 홀딱 벗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유럽의 고대로 올라가면 주인 부부가 하인들이 쭉 밭둑에 둘러서 있는데 가운데 들어가서 음양 교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나경이 이제 충청도를 중심으로 우리한테는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신일까요? 봄에 우리가 그거는 그 신을 매장에서 밟아서 묻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피가 안 와버리지. 그 신은 묻는 신이 아니죠. 묻는 신이. 그래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매라고 하는 것은 그 매장하다, 지신밟기, 마당밟기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맷밥 할 때 매도 있습니다. 맷밥 할 때 매. 매는 제사밥이에요. 매 올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맷밥이요. 그러면 그 이때의 맷밥은 생명입니다. 밥, 쌀밥, 보리밥, 밥, 생명이에요. 이 매는 19세기 이전에 16세기에는 지금 우리가 산을 뇌라고 하잖아요. 뇌. 이 뇌에서 온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매로 왔는데, 예, 맷밥을 차려놓고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매굿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저 마당발비 지신밟기 하는 이 매굿을 맷밥, 이 제사밥, 신에게 드리는, 산에다 드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인가? 그럼 지신밟기하고 마당발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 때부터 이것을 그렇게 규정을 한 것이고, 어떤 학자들이 이름을 붙였는가? 지금 우리가 이 민속에서 말이죠. 그건 뭐 1세기도 안 되죠. 이때 어떤 학자들에 의해서, 어떤 연구자들에 의해서 규정된 용어들이 아무 비판 없이, 아무 맥락 없이 쓰이고 있는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뒤집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장하다, 이 마당을 밟는다라는 뜻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뜻과 더불어서 매라고 하는, 맷밥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재구성할 수 있어야 새로운 풍물, 앞으로의 풍물을 우리가 구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봄에 사실은 지모신, 땅의 신을, 거대한 자궁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 공명입니다. 공명. 그러니까 우리가 울린다라고 할 때 악기만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마음을 올리고, 그 다음에 시공을 올리고, 마을을 올리고, 하늘과 땅을 올리고, 그 다음에 바람과 구름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잠들어 있던 겨울을 깨우고, 그리고 우리가 경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뱀과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나잖아요. 우주의 기운이 상하 좌우로 공명하기 때문에, 울려주기 때문에 만물이 재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나쁜 것들을 이게 묻어버리는 매장이 이제 역사적인 수많은 그 증거들이 있죠. 그렇지만 농학을 이해하는, 그것만을 가지고 농학을 이해하는 것은 편협한 방식이다. 그래서 한날의 한시, 또 절기 뭐 이런 거를 특정하는 것도 편협한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보존과 보호의 방식은 말이죠. 이제 8분밖에 안 남네.
보존과 보호의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숭배와 기피의 방식입니다. 숭배는 예를 들어서 당산에 가서 당산굿을 친다. 들당산, 날당산에서 시공을 이 기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숭배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초분골이라든가 도깨비터라든가 이런 데는 어떤 식으로 보존을 합니까? 기피의 방식으로 보존을 합니다. 기피의. 그런데 이 숭배의 방식이나 기피의 방식은 두 가지가 다 목적은 보존과 보호에 있습니다. 둘이 틀리지 않아요. 그 기능은. 그러니까 숭배해서 그 공간을 보호를 하든 기피해서 그 공간을 보호를 하든 보호하는 알고리즘은 같은 것이에요. 숭배하고 기피가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척결과 타협. 그러니까 나쁜 귀신이 나오면 가서 대포소가 가서 총으로 빵 해서 싸워서 물리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힘이 안 돼서 질 것 같으면은 타협을 하는 거죠. 타협을 해서 지킬 수도 있고, 또 항복해가지고 수용하거나 아니면 굴종해가지고 하는 방식도 있고, 아부를 해서 내가 이 생존을 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이 있죠. 그 안에 농학이 그 양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숭배와 기피를 혼합한 군 양식이 저는 농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사시절기죠. 그 다음에 공간, 우땅산, 갯제 뭐 해갖고 마을을 나누는 뭐 가서 붙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을 수용하고 혹은 제어하는 군 양식이 농학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벽사진경이라고 하는 나쁜 것은 물리치고 좋은 것을 이제 가져오는 거에 벽사진경이죠. 거기에 이제 오늘날 재구성된 복색이라든가 악기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색깔 뭐 5색이니 3색이니 해가지고 지금 재구성한 것들이 그 이전에는 어떤 그림에도 나타나지 않지만 어느 시기부터 우리가 이제 재구성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맥락이 전혀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맥락은 신석기 혁명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시간을 생각하고 공간을 생각하는 이 생각,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생각은 신석기 혁명 이후로 이 뉴런 구조와 지금 오늘날 우리가 농학을 하고 있는 이 뉴런 구조가 틀리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긴 뿌리는 거기에 2대, 지금 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양상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져 왔다. 이것이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악기라든가, 악기도 뭐 여러 가지 나발에서부터 뭐 다양한 악기들이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사물을 중심으로 해서 악기들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근데 여기에 이제 샘꽃부터 시작해가지고 문꽃부터 시작해서 샘꽃 이렇게 쭉 이어가는 이런 들당산과 날당산의 서사가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절기 가지고 저는 시간의 분절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 시간의 분절과 시간의 중첩, 그 다음에 공간의 분절과 공간의 중첩, 그 다음에 남사당에서 여사당으로, 그 다음에 여성농학으로, 여성국국으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지금 이제 시골에 가면은 원래는 남자들이 하던 굿을 전부 이제 여자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자들이 전부 의아해해요. 아, 남자들이 원래 하던 굿인데 여자들이 하는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지금 그렇게 흐르고 있고 시대가 그런 패러다임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 농학, 여성들의 농학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풍물단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구성은 그에 맞춰서 바꿔지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주제로 가서 나라 풍물꽃 울림이란 무엇인가? 대동의 동명론. 그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가 이제 결론입니다. 주제가 전환기의 풍물꽃, 풍물꽃이 변화하는 이 시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적응해 갈 것인가? 아주 주제를 잘 뽑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제가
아주 미미한 답변을 하나 드리는 것이 오늘 이제 강의의 목적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풍물꽃이 지금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변화해 오던 광의의 농악, 광의의 농악이에요. 아까 많은 부분들이 돌아가지고 농악의 형태를 이뤘다고 했죠. 그 광의의 농악이 어떤 형태로 고정되거나 정체되어 있는 시기가 오늘날의 시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문화재 제도입니다. 문화재 제도에 또 이것도 빛과 그늘이 있습니다. 지금 기후위기, 코로나 팬데믹 시대죠. 못 가진 자들, 또 물려받은 것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 기댈 곳 없어 힘없고 백없고, 그래서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하잖아요. 편향된 세계. 지난 1세기는 말이죠. 이 편향과 쏠림을 잡는데 엄청난 에너지와 엄청난 희생을 바친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난 1세기가 100년이 좀 넘었죠. 이 100년간에 우리나라의 신흥 종교가 몇 개나 생겨나지 아십니까? 아까 보천교를 포함해서 1000개가 생겼어요. 1000개. 1000개 가까이 종교가 생겨났어요. 그럼 그거를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이 지난 1세기 동안 엄청난 고민과 격변과 이런 정황들 속에서 엄청난 모색들을 지금 우리가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종교들은 거의 대부분 지금 사라졌죠. 그렇지만 그 시기에 이런 그 생각들을 재구성하면서 공산주의니 자본주의니 갈라져서 병들어 죽기도 하고 서로 찔러 죽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해외로 또 떠나고 그래서 지금 그 1세기 동안에 형성된 것이 사실은 오늘날의 풍물이고 그 풍물이 지향했던 것도 그 과정 속에서 대동아 전쟁에 끌려가기도 하고 가서 풍물치기도 하고 5.18을 이끌기도 하고 하는 이 것들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또 앞으로의 풍물꽃을 재구성해 가야 될 것인가를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그 1세기가 지났잖아요. 지금 많이 혼란스럽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지난 1세기에 거의 뭐 피를 뿌려서 거둔 성과들이죠. 그 피를 뿌려서 거둔 이 재구성된 이제 풍물로 한정해서 얘기하면 이 농악이라고 하는 구성들이 자리 잡아가는 시대를 이제 비로소 맞이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한 자들, 그러니까 여성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성소수자라든가 또 이주인들, 이주 정착인들까지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이 약하고 힘없고 백없는 자들이 부상하고 온전하게 대우받는 그런 시대로 지금 진입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성 농악이라든가 여성의 인구들이 이제 많아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풍물이 가지고 있는 이 공명, 울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들 이 구조 사람들만 울리는 것이 아니라 돌담에 하찮은 들꽃들, 그 다음에 토방에 있는 그 하찮은 균들까지 그들의 위치를 제대로 찾는 것. 이것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대동이고 그의 대동이고 더불어서 모든 것이 형체를 이루는 그 대동이고 공명이고 그것을 위하는 것이 오늘 얘기한 공명의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분 지났습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소리가 들리나요? 저는 사회자인 조춘영입니다. 네, 저는 잘 목소리 들려요. 들리나요?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애초에 이렇게 1시간 정도 선생님 강연을 듣고 그 10분에서 20분 정도 이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는데 선생님 정말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사회자로서 이제 선생님의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네, 말씀하세요. 화면이나 소리 켜실 수 있으신 분들은 켜서 뭐 이렇게 안 켜실 분 놔두시고 켜서 들으실 분들 하면 소리 그러고 네.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내를 잘 못했네요. 정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 운영에 지금 진행에 지금 도움을 주셔가지고 지금 그 음소거를 이렇게 낼 수 있게 지금 전환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화면도. 그렇죠? 네, 화면도 화면도. 가능하신 그래서 분들은. 네, 그 나라풍물꽃 입장에서는 조금 갑작스럽게 지금 대중 강좌가 진행이 되긴 했지만 지금 3강을 지금 마쳤고 3강의 어떤 주제가 지금 전환기의 풍물꽃인데 그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이윤선 선생님께서도 그 지난 1세기의 역사와 그 이전의 농악의 역사와 그 인문학적인 깊이에서 이렇게 농악의 가치와 의미를 또 지금 한계 속에서의 어떤 전망 같은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거나 첫 번째 강의할 때 기후 위기와 또 연관해서 봤을 때도 또 일관된 어떤 그런 주제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제가 뭐 사회자로서 정리한다기보다도 그 지금 강의를 듣고 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을 이게 영상을 이렇게 뭐야 지금 손을 들거나 목소리를 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인수영 네 지금 현재는 제가 아까 보니까 16분이 지금 계세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저 하면 됩니까? 네네네네네. 네네. 하면 됩니다. 네, 이제 강의하시면서 시간이 이제 계속 쫓겨가지고, 하시고 싶은 얘기들을 계속 이제 축약해서 이제 가셔가지고, 궁금한 거는, 물론 이제 강의 속에서도 얘기 나온 부분이긴 해요. 한데 이제 강의 초반에도 그러셨고, 거의 이제 결론 부분에도 그러셨는데, 어쨌든 지금 시기가 이제 풍물꽃으로 봤을 때는, 고정되어 있고 정형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게 변화를 일종의 변화를 거부하고 꽉 움켜쥐고 있는 이런 시기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이렇게 지금 시기에서 이제 가장 좀 시급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풀어가거나 해결해 가거나 해야 될 지점들이 이제 어느 부분들이 있는지를 약간만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시대와 공존하지 않으면 우리가 농악을 올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올림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농악은 올리는 건데 그 올림이 공명인데 공명을 불러내지 않으면 그거는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니까 그 농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지금 오늘날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를 생각해 보면 여기 다양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기후 위기. 그럼 기후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농악이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기후 위기를 불러온 여러 가지 그 폐단들을 진단을 하고 그 진단에 따른 이제 대응 처방들을 해야 되겠죠. 그 처방에 알맞는 행동들이 나와야 되겠죠. 예를 들면 작년에 하셨던 올해 생굿을 오래 하셨죠. 네. 오래 네. 하셨는데 그게 이제 제가 볼 때 뭐 글로벌하게 엄청나게 뭐 나라의 이게 이제 이 단체 이름도 사실은 그런데 나라의 어떤 큰 그 맥락을 이렇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아주 소소한 그 지역에 다 이제 지역에 거점을 두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한 40년 이상씩 이렇게 해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평생을 걸쳐서 그렇게 해오셨는데 그 지역에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불러온 어떤 요인들을 찾아내서 그거를 뭐 치료한다거나 할까? 아니면 재구성한다거나 할까? 그런 활동들과 연관된 이제 풍물 활동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쪽에서 보면 이제 주로 이제 약자들 아직도 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더 끌어올려서 어떤 균형, 대칭
운동장이 기울어지지 않게 맞춰내는 그런 방식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사실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그 부분들도 이 울림, 더불어 울림, 맞울림이라고 하는 공명의 본질에 이거 부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다양한 방식들이 있겠지만 그 두 가지 정도를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시대와 공명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는 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정치인들도 그렇고 시대적인 의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귀를 막고 그다음에 어디가 몸이 기후 위기에서 몸이 잘못되면은 몸의 반응에 건강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막고 뭐 이런 현실이나 뭐 한계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고 있어서 시대와 공명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좀 공감이 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 또 질문이 있으시면 목소리 내시거나 손을 들어주시면 네, 네, 먼저 말씀을 하시죠. 소리를 내시죠. 질문. 마이크를 열어주십시오. 이민출 선생님, 김수 선생님 질문. 김수근 선생님, 네. 네, 김수근 선생님 말씀하실 때 또 너무 가벼운 질문을 또 드리는 것 같아서 이게 이제 고정과 고착화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변화에 아까 뭐 잠깐 거론하신 게 뭐 남성도 하고 여성도 하고 있고 뭐 이런 약간 뭐 그렇게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크게 변화라고 느껴지지 않는 사실 변화로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풍물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전통을 하시는 선생님들 만날 때마다 철학과 보여지는 객관적 지금 현상에 대한 분석이 너무 괴리감이 있는 게 아닌가. 너무 동떨어짐이 커서 현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주는 거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결론은 다 듣고 나면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지? 그래서 뭘 하자라는 거지? 라는 되돌이표 속에서 계속 움직이는 것 같다는 거죠. 조금은 이제는 구체화돼서 우리가 할 방법들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지금 청년들이 좋아하는 건 뭘까? 지금 청년들은 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해요. 제왕절개로 태어난 애들이 워낙 많아서 우리나라가 지금 K-팝이 대세다. 나서는 걸 좋아하고 뭐 양의 기운이 있는 애들이 워낙 많아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거는 뭐 일측이라고 생각을 해도 지금 현대의 아이들이 풍물과 사물을 좋아하게 하려면 그러면 그 아이들은 뭐를 좋아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풍물을 뭐 농악을 아이들한테 좋아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라는 질문을 좀 해보게 되고 선생님들 좀 이게 말을 쉽게 좀 얘기해 주실 수는 없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좀 궁금해요. 왜 선생님들 항상 이게 선생님들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우리 선생님들은 너무 철학적으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인격이 철학적 이 지식들이 너무 높아서 진짜 하늘에 있는 별도 다 따갖고 오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술을 하고 뭔가 집단 울림을 할 때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 그 철학을 그럼 우리는 현장에서 어떻게 과연 펼쳐야 되지? 강연을 들으면 벽에 부딪히게 돼요. 이거를 좀 어떻게 좀 풀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주시는 질문인가요? 네. 이게 저보고 하늘에 있는 별을 따라 달라고 하시는 질문인데 한 3가지 정도로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그것은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질문하신 선생님이 하세요. 그것이 답입니다. 저도 그 답을 갖고 있지 않고 지금 40년 이상 풍물을 해오신 여러 선생님들도 그 답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은 아마 이제 청년이신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게 청년들이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중년입니다. 중년. 아, 중년이에요? 네. 아니 청년 질문을 하셔가지고. 자, 이제 제가 40대인데도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일종의 이걸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사투리로 된 시집을 올해 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 반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집을 내면서 제가 이제 일종의 깨달음을 얻었는데 사투리를 쓰고 내 생긴 대로 사는 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큰 어떤 그 해탈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멘탈을 갖게 되면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지금 질문 주신 분도 그런 하늘의 별을 저보고 따다 달라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따시면 된다.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나머지 두 개를 얘기를 할게요. 그 지금 젊은이들과 이게 이제 풍물이라든가 제가 농악이라고 표현하는 이게 괴리가 있다. 어울리지 않는다. 그 왜 지금 풍물을 하려고 하시죠? 그 젊은이들의 기호와 그 젊은이들의 취향과 그 젊은이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을 해야죠. 그럼 그것이 장구면 어떻고 북이면 어떻고 혹은 뭐 서양 악기면 어떻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악이라든가 모든 것들도 그렇게 계속 변해 왔거든요. 근데 지금 정체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세상은 급속하게 변해가는데 뭐라고 할까? 이게 그냥 그 족쇄처럼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거를 붙들고 있으십니까? 과감하게 장구를 벗어 던지세요. 북을 던져버리고 꽹과리를 버려버리세요. 그러면 거기서 답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될 뿌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뿌리를 아주 귀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지방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그 내 마을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저는 그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책들도 쓰고 강연도 하면서 주장하는 것이 이제 레퓨지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제 아시다시피 레퓨지아는 빙하기에 전 지구가 다 얼어서 다 죽어버렸는데 어느 한 웅덩이에 어떤 세포가 살아남아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빙하기 이후에 그것이 다시 확산돼서 오늘날 이 세상과 인류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 복수를 레퓨지움이라고 하는데 그 레퓨지아의 역할을 저는 하고 싶고 지금도 해왔고 앞으로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풍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제 상황에서 질문 주신 분이나 그리고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그 정말 힘들죠. 지금 풍물 잘 안 돼요. 돈도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붙들어 매고 40년, 50년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저는 그 레퓨지아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소중한 것이고 그거를 지키시려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젊은이들과 괴리되니까 이거는 언밸런스다 하면은 이걸 때려치우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이것은.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에 계시지 마시고 만약에 그것이 본심이라면 계시지 마시고 젊은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가주시면 돼요. 그것이 시대가 또 요구하는 바이기도 해요. 답변이 됐습니까? 김수호 선생님 답변이 좀 됐을까요? 혹시 저도 좀 보태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좀 보태도 될까요, 선생님? 좋습니다. 일단 이윤선 선생님을 모시게 된 것까지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자면 아까 논문을 쓰지 않는다라고 저는 이제 이쪽 전문 쪽에서 봤을 때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분이 이제 책도 쓰시고
신문의 남도 인문학에 7년 동안 이제 인문학적 관점에서도 계속 글을 쓰시고 유튜브 얼씨구 학당에도 이제 굉장히 그 정말 재밌게 활동을 하시는 다방면으로 활동하시는 선생님이면서 정말 우리 민속에 대한 인문학을 넓게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연행도 잘 알고 계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정말 1시간 동안에 좀 긴 이야기를 어려운 말을 포함해서 했지만 마지막 말은 쉽게 얘기하면 씨앗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씨앗이기 때문에 씨앗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것이 발화되고 이런 부분들은 각자가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이어서 네. 비슷한 생각이어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지금 김선 선생님이 정말 직관적인 질문을 지난 시간과 또 연계를 해서 굉장히 좀 점프의 어떤 그런 느낌이지만 직관적인 질문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으로 제가 정리를 하고 싶냐면 저는 풍물꽃 연구자이기도 한데 학자들을 믿지 않아서 공부를 시작했고 학자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각자가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조금 그런 생각에 좀 가까워요. 지금 저도 이윤선 선생님의 말씀을 빌어서 제 이야기를 했는데 절대 뭐 그 아카데믹이나 언론이나 이렇게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충분하게 우리가 실천해 왔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질만 하고 자신감을 가질만 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공부를 해야 되고 넓혀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된다. 저는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탰고요. 네, 김순호 선생님. 네. 질문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보탰고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질문을 더 해주시면 우리 이윤선 선생님께서 마음의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듣는 분들은 나가시면 되니까 질문이 더 있으시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마지막이거나 마지막 전에 저도 질문 한두 가지가 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유연하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질문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풍에서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강연을 이렇게 이어나가는 것들은 강연을 통해서 어떤 우리 내부 안에서 자발적 의제를 발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 의제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의제들을 우리가 조금 더 공론화시키고 그거를 통해서 새로운 기획이 나오고 또 집단지성 모아가는 그 과정까지 이어나가는 거를 해야지만이 나풍의 나라풍물굿의 그 다음이 뭔가 좀 나아진 그 변화된 또 풍물의 판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이렇게 질의나 이런 것들이 뭐 그냥 질의들을 어떤 지금 현재의 비판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러니까 현재의 과제로 남겨두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지속적인 논의를 해서 실천적 방향으로 나가는데 좀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하고요. 저는 사실 풍물로 몇십 년 살아온 사람은 아니고 이제 문화기획자의 입장에서 현장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풍물을 하는 사람과 바라보는 타자의 입장에 점점 이 공명이라는 부분에서 연결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현장에서 계속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느끼게 되는 그 부분들을 좀 좁혀나가기 위해서는 뭐 어떤 걸 하면 좋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게 꼭 나의 관점에서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하지 말고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우리 문화를 조금이라도 접해본 사람은 그 힘과 공명의 느낌을 울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서양 것보다는 우리 것이 가지고 있는 힘들이 뭐 파급 효과를 좀 일으켰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은 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만이 아니라 내 주변 우리 아이들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지점들을 뭐 만약에 내년에도 샘꽃을 하게 된다면 좀 다른 방식의 좀 새로운 시도도 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한 거예요. 네. 다른 뭐거는 없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김수훈 선생님의 질문이나 이런 방금 전에 말씀까지도 굉장히 소중한 생각과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그 샘굿에 대한 부분까지 이어지는 데는 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다른 분들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또 코멘트를 좀 할게요. 네, 선생님. 지금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머리는 전혀 패러다임이 변화되지 않은 거의 뭐 왕조 시대의 뇌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변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풍물의 거의 대부분은 문화재 지향이에요. 문화재 지향. 문화재를 지향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올해 이제 샘굿을 하셨잖아요. 강 찾아다니시면서. 네. 그리고 그 샘굿의 시원을 찾아가셨잖아요. 예를 들면 영산강이면 담양 용소를 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목포 날머리까지 가가지고 두들목에서 이제 이런 구조였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구시대적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금강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금강의 시원이 어디입니까? 금강의 시원이? 자, 영산강을 갖고 영산강의 시원을 지금 담양의 용소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용소 가서 이제 처음에 샘굿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패러다임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농악의 뿌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풍물의 뿌리가 나래희에 있습니까? 아니면 당산굿에 있습니까? 아니면 두레풍장에 있습니까? 아까 제가 쭉 나열했던 그 뿌리가 어디에 있죠? 그것들의 종합이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영산강에 만약에 시원을 가지고 샘굿을 하신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계획자라면 담양용소 찾아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잊혀진 또는 지금은 막혀버린 어떤 천내 상류, 지금은 뭐 아스팔트로 막혀버린 어떤 아마 물줄기가 있을 겁니다. 거기 가서 저는 아마 제가 기억했다면 저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를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악을 뭐 당산꽃 하면은 남성들밖에 제사를 못 지냈잖아요. 그 여성들은 거기에 근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오늘날도 그 전통을 지켜야 됩니까? 당연히 여성들이 올라가서 제리를 지내야죠.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구조가 안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그대로 고수하면서 뭔가 세상이 바뀌어지기를 지금 우리가 바라고 있는 꼴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바꿔내야죠. 예, 답변이 이건 답변 아니지. 예. 네, 선생님. 저는 아까 그 영어는 이해를 못했지만 그 시 말씀과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바꿔 나가고 실천해 가야 된다. 그런 그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네, 네. 네. 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른 분 질문이 지금 우리가 약속들이 있어서 한 분 더 질문을 받고 어떨까요? 지금 질문을 해주지 않으시면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질문이 네, 혹시 그렇게 있으실까요? 하셔요. 네, 질문 뭐 특별히 없는 거 들으면 그냥 질문하십시오. 네. 지금 제가 지금 뭘 잘못 눌렀는지 잠깐만요. 네. 잘 눌렀습니다. 많은 부분 저와 생각이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듣는 분들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농악이 지금 마을에서 사라지고 이러게 된 게 농악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이농을 하고 산업화가 되고
그 사회가 바뀌어가는 그런 어떤 그런 맥락 밑에서 끝끝에서 이제 정말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생존에 남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도시에서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고 지역에서는 정말 문화재에 많이 기대하고 있고 뭐 그런 측면들이 현실적으로 있는 상황이에요. 뭐 그거는 뭐 우리 지금 여기 다 우리 또 그런 그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저는 인문학자니까 이윤선 선생님께 이제 정말 시대적인 과제로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인구가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지역이 지금 고령화되고 있고 지방 소멸이 되고 있는 상황 이 자체 속에서 미래를 막 이제 뭐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술가들이나 풍물굿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바로 오늘 아니면 2022년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시급하게 아니면 정말 중대하게 어떤 굿을 쳐야 되는지 지금 저는 그러니까 또 지역에 정말 그 어르신이 없는 이런 상황 우리는 사회 변동을 해결을 할 수는 없지만 문화예술적으로 아니면 굿적으로 어떻게 판을 벌여야 되는지 굿쟁이들이 나라 풍물굿이 어떻게 조금 또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지역에 갈수록 계시니까 지역에 계시니까 갈수록 태산이네요. 이게 아까는 별을 따다가 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뭐 해와 달을 따다가 달라고 하네요. 여러분들의 고충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너무나도 잘 압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한 20-3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전남대의 경우에는 학과는 물론이고 학과에서 전공별로 풍물패가 있었답니다. 학과 내에서도 전공별로 풍물패가 있었어요. 지금 풍물패가 전남대 몇 개나 있겠어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외부에서 지금 그 졸업생들 중심으로 지금 하나 꾸려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현실인데 풍물이 시대와 공명하기 위해서는 시대를 감싸 안아야죠. 시대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구 절벽 시대를 얘기하고 지방은 계속 왜소되어 가고 지방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를 정주 인구로만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인구가 주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우리가 인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관계 인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러면 그 관계 인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서울에 계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곳에 풍물이 있으면 그건 관계 인구입니다. 그리고 관계 풍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에서 11조를 자기 고향에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기 서울의 교회에다 하지 않고 이제 그런 방식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 죽어가는 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피폐해져가는 농사 지금 거의 땅을 수탈하는 게 땅이 다 수탈돼 버렸거든요. 지금 그 지력을 잃어버려 가지고 계속 퇴비와 이 금비와 이 농약과 이런 걸 치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될 정도로 악순환이 연속되고 있어요. 그런 고리들을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활동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여력이 있는 분들한테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 벌이도 안 되는데 이게 무직으로 그냥 이렇게 다니면 안 되시고요. 여력을 이용하셔서 관계 인구, 관계 풍물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지역으로 찾아가십시오. 마을로 찾아가시고 섬으로 찾아가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그 풍물이 기능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죽어버린 것들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와해된 것들 조금씩 재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큰 부담이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만이 앞으로 풍물이 그 살아나갈 그 방식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정말 감동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이제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16분 계셔서 제가 그 한 분 한 분 호명을 하면서 정리를 좀 하는 것은 좀 아름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그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냥 되겠습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강의 들으러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아, 여러 가지 아, 범주가 네. 있으니까 네네. 네. 네, 그렇다면, 지금, 나라풍물꽃, 부설 그 풍물꽃 미학연구소 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한 3강이 마무리되는데, 그 하나의 대안으로서 정주 인구만이 아니라 관계 인구로서 우리가 매체도 발전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관계를 맺어가고 사실은 나라 샘꽃, 나라 터갈비가 그런 형식을 이미 실천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통해서 다시 이제 새롭게 관계 정립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일상적으로 관계 인구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어떤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것도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굉장히 좀 따뜻하고 그런 관심 어린 그런 힌트를 들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단장님께서 마무리 멘트를 해주시고 접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사본부장님, 뭐 이렇게 마무리 한번 멘트 아니 오늘 강사의 주인공은 강사 선생님 강사 선생님이신데 마무리 멘트 강사 선생님이 해주시고 네. 네, 그 나머지 분들은 강의하고 이제 강의 보니까 지난번에도 강의 끝나고 강의하고 상관없는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강의 좋습니다. 네네. 선생님이 마무리 멘트 해주시는 게 예, 그러면 제가 멘트하고 제가 먼저 빠져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 존경하고 경의를 보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갯돌이니 얼순이며 하는 이 친구들이 짧게는 30년, 40년 이상씩 이 풍물을 해오신 분들이고 그 뿌리가 또 거기에 있고 앞으로 또 해나가실 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제 학자들을 이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제 학자군에 속해 있으니까 또 거기서 이제 밥벌이를 했고 근데 불과 한 뭐 10여 년 남짓 막 길어봐야 한 뭐 20년이 채 안 되는 10여 년 남짓의 이런 그 스펙이나 노하우들을 갖고 30년, 40년 이상 해오신 여러분들을 재단하고 그것에 생명줄을 쥐고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이 구조는 옳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요.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 사회에 존중받고 기능할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끊임없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때로는 그것이 뭐 정치적이어도 좋고 학문적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는 이미 아카데믹에서 저널리즘으로 바꿔 탄 지가 지금 이상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 뭐 논문을 쓰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목소리를 높여서 자기 어떤 존엄이라고나 할까 주권이라고나 할까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쟁취하는 그런 역할 사업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거는 누가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을 재단하고 그 어떤 제도 속으로 포섭시키고 그래서 거기에 종속되도록 만듭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까 반항한다고 아니 좀 용어가 좀 이상하긴 한데 여러분들의 존엄을 여러분들 스스로 지켜내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 스스로 고안해내시고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실천하시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걸 여러분들한테 주문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네네. 멘트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다음에 네, 감사했습니다. 좋은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사랑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얼쑤. 네네. 이윤 선생님 얼쑤. 예, 예. 아유, 우리 강사님 나가신다고 그러니까 다들 얼굴을 비추시네. 아, 그런 거. 네, 오늘까지 이제 3강 강의 다 마무리했고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는 저는 약간 나가겠습니다. 아, 네네. 계셔도 되는데, 네, 선생님 계셔도 될 것 같네. 예, 마무리했고요. 이번에는 약간 새 강의가 좀 결이 다르게 좀 이렇게 시험 삼아서 이제 진행해 보는 강의였고요. 이번 3차례 강의 그래서 강의에 열심히 참여해 주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강의 참여하시진 못했지만 이런 강의에 대해서 많은 뭐 의견이나 필요한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좀 이렇게 잘 모아서 내후년 이렇게 강의들을 좀 이어가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심들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초에 어쨌든 이윤 쌤은 이번에 한 번만 하기에는 너무 아까우시니까 한번 찾아뵙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예. 저희 나라폭물꽃 지금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나라폭물꽃 회원으로 회원들이시네요. 그래서 저희 이제 나라폭물꽃 안에서도 그렇고 나라폭물꽃을 벗어나서 어쨌든 이 폭물꽃 진영, 농악 진영이라고 하는 이 큰 범위 내에서 이런 다양한 폭물꽃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같이 나눠지고 흐르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강좌 참여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획단으로 저랑 여기 지금 조춘영 선생, 저 부산의 소리길의 김인 선생님 이렇게 셋이 지금 기획단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강좌 기획팀으로 좀 함께 하실 분들이 계시면 같이 좀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분들은 그냥 겸사겸사 얘기를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고맙습니다. 저는 빠져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또 뵙겠습니다. 조춘 어디 갔어? 김인 선생은 뭐 얘기하실 거 없으십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네. 계속 네, 그러면 뭐 다음 주에 나라폭물꽃 송년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다음 주 나라폭물꽃 송년회를 또 아이고 좋은 자리 하고 있네, 좋은 자리. 네, 아쉽게도 올해도 또 온라인으로 송년회를 해야 될 상황인데요. 지금 뭐 크게는 못하지만 올해 보내기 전에 어쨌든 송년회를 간략하게라도 온라인으로 좀 작년에 이어서 또 하게 되는데 시간 되시면 그때도 좀 뵀으면 좋겠고요.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조춘현 선생 사회자로서 오늘 마지막 마무리하시고 뵙겠습니다. 강사 섭외를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풍물꽃 미학 연구소를 포함한 나라 풍물꽃이 잘 되려면은 회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원론적인 얘기 하고, 네, 좋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오늘 다 못한 얘기들은 저희 단톡방에다가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오늘 강의 내용들은 정리해서 다시 네, 유튜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경이 형. 네네네. 아니 아까 선생님 계실 때 그냥 뭐 이렇게 좀 요청이랄까요? 이렇게 드려보고 싶었는데 아까 김수원 선생님 양평에 김수원 선생님. 김수원 선생님 말씀 질문하셨던 부분들이 뭐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뇌리에 남아서 사실은 그 질문을 다 안고서 지금 뭐 30년, 40년 이렇게 다들 풍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김수원 선생님이 답답해 하시는 부분을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냥 다 지나왔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우리들끼리 이렇게 정착된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선생님 강의가 참 좋으면서도 너무 광의의 개념에서 이제 이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그 구체성이 좀 없다 보니까 세부적인 어떤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제 김수선 선생님처럼 답답함이 이제 뭔가 지금 욕구가 많이 있으신 입장에서는 그 답답함이 있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나중에 또 한 번 이제 강의를 한번 요청을 드리면서 이제 또 이런 자리에서 좀 더 구체적인 선생님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단도직입적인 그런 강의도 될 수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의견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강연도 한번 부탁을 드려보면 어떨까 좀 더 구체화된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요청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김 선생님 얘기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강연 방식보다는 강연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했으면 이거를 우리가 어떤 의제를 하나를 띄워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우리 내부의 약간의 그걸 뭐라고 해야 되죠? 뭐 워크숍이나 토론 같은 거 뭐 이런 거 자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이제 지금 강사 선생님이 안 계셔서 하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이제 저는 이제 전통예술을 하는 서예를 하는 사람인데 사실 저희가 평론가들,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 저널리즘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평론가들과 이거를 실행하는 예술가들 사이에 엄청난 저희는 싸움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막 철학적인 얘기를 담아서 글씨에다가 그런 걸 표현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진짜 저희가 욕도 하거든요. 네가 해보던가 뭐 네가 해보던가 뭐 그게 그렇게 뭐 해보지도 않는 뭐 이런 얘기도 사실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한 부분들이 약간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천가들의 입장에서 해야 될 것들과 이렇게 모색해야 되는 것들과 그 인문학적 뭔가 철학을 가지고 굳이 우리가 가야 되나라는 생각도 사실 하거든요. 이거를 예술가로서 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이 아주 고귀한 이 철학들을 우리가 그걸 꼭 가져가야 되나라는 사실 반문도 하게 돼요. 저는 좀 자유롭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좀 현실을 조금 더 나아지게 돌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안에 모색해보는 자리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김수은 선생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사회자의 입장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장르마다 이제 평론 문화가 잘 정립이 되고 발전적으로 가져오는 뭐 문학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있는가 반면에 풍물 쪽은 그런 평론도 없고 신문에서나 학계에서도 연구도 많이 안 된 좀 진도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통하는 거는 뭐냐면은 애널리스트나 이제 그 평론가들이 갑의 입장에서 그것을 행위하는 사람들을 을로 바라보는 이런 행태가 너무나 완연해 있거든요. 모든 예술에 있어서.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공감이 되지만 풍물 쪽 같은 경우는 우리 이윤선 선생님 같은 경우에 제가 연구자다 보니까 이윤선 선생님을 아주 쉽게 어느 위치에 있냐라고 내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논문을 안 쓴다라는 표현에서 지금 이제 학자랑은 거리감을 두고 있는 현장에서 인문학을 하고 있고 현장에 실제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 그것이 저랑도 많이 좀 통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논문을 쓰지 않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난주에 했던 단어나 내용들도 가능한 쉽게 이렇게 하려고 했어서 이렇게 이윤선 선생님에 대한 공감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선생님의 말씀에 제가 이어서 말씀을 나누냐면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셔서 이런 제안들이나 질문들이 의미가 있어서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저는 선생님께서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회의에 오셔서 우리의 일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린 마음으로 굉장히 건강하고 건전하고 직관적으로도 칼을 깊숙하게 찔러 주셔가지고 이렇게 좀 반은 아프고 반은 또 좋은 또 마음에서 이렇게 또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얘기를 더 이어가면
것도 네. 없을 것 같고요. 얘기를 좀 정리를 하면 네네. 아까 이제 김선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강좌기획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나온 얘기들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같이 공론화되고 얘기되고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고 뭐 이런 과정들까지를 좀 같이 만들어 보려고 강좌기획팀이랑 풍물미학연구소 이렇게 쭉 준비를 하면서 가고 있는 거라서 거기에 관심 있게 좀 참여해 주시거나 아니면 같이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얘기 자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강좌 관련해서 아까 윤태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이런 강의들이 사실은 별로 없다 보니까 제가 볼 때 강사님들이 와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게 총론 중심보다는 내년에는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강론 중심으로 좀 집중해서 해야 될 얘기들을 좀 잘 만들고 발굴해서 그렇게 좀 강의들이 가면 오늘도 보면 이제 편하시게 하시라고 그랬는데도 시간 때문에 계속 이렇게 시간이 쫓겨가지고 지난번에 조천현 선생님도 계속 시간이 쫓겨가지고 패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얘기를 이제 건너뛰고 가고 실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이해하겠지만 연구자가 아닌 이제 현장에서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모르는 부분들도 있고 뭐 알아도 좀 이렇게 깊이가 깊지 않은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내년 강의들은 좀 이렇게 한 21시간짜리를 집중해서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강의들을 좀 많이 발굴해 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자리를 좀 계속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여기 오늘 그 강의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강좌기 팀은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나 아니면 조춘현 선생님이 지금 나라풍물고 미학연구소 준비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같이 좀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또 네. 아니 희정이 형 말씀하시고 싶은 뭐 있으세요? 아, 그래요. 저 모임하다 좀 늦게 들어왔는데, 이 1시간, 2시간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를, 우리가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조절을 좀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뭐 이렇게 좀 알고 듣고 싶어 하는 것보다는, 좀 하나로 함축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좀 작은 테마에서 짧게 얘기하고 그리고 주고받기를 통해서 좀 가는 것이 맞지. 이렇게 긴 강의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저 학교 다닌 지 워낙 오래돼가지고요. 상당히 좀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 학자든 평론가든 이제 제일 다른 모든 분들도 많으니까 뭐 이윤선 선생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는 빠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기분 나쁜 얘기예요. 왜 지금 아스팔트 가서 생고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 이거는 오버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오버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생각이 있으면 자기가 혼자 가서 하면 돼. 왜냐 이 강의라고 하는 틀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 그럼 우리는 그럼 작년에 나라 생고시는 걸 해놓고 잘못했다는 얘기가 되니까 상당히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는 강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뭐 막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얘기해야 되고 저것도 설명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로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작은 테마 하나, 오늘은 뭐 당산굿이다 그러면 당산굿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거, 뭐 요런 식의 이제 구조.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우리 여기 풍물패들이 대단하고 농촌이 없어지고 농업이 없어진 걸 뭐 걱정하고 그러겠습니까? 시대적인 소임을 다하고 없어지면 없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뭐 없어진 걸 바라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걸 우리 힘으로 어떻게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너무나 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의제를 삼으면은 우리가 열심히 활동하는 것도 벅찬데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얘기들이 특히 우리 지하실에서 고생하시는 김성근 선생님 같은 것도 매번 들어서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죠? 김성근 선생님,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좀 더 텐즈마를 좀 선택하고 발굴해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저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요.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어요. 예, 강의는 다시 좀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